도둑이야. 누가 좀 잡아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고요한 오후를 찢어발기는 비명소리.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무언가를 품에 안고 전시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가 훔친 건 바로 우리 미술관이 한국에서 대여해온 19세기 나전칠기 보석함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차가웠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아시아 미술품 큐레이터로 일하는 저 엘레나 로드리게스에게 그 보석함은 단순한 전시품 그 이상이었거든요. 미술관 복도를 질주하며 저는 3개월 전 그 운명적인 날을 떠올렸습니다. 한국국립중앙박물관과의 교류 전시를 준비하던 때였죠. 서울에서 도착한 나전칠기 컬렉션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검은 오칠 위에 영롱하게 빛나는 자개 조각들. 그 중에서도 유독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팔각형 모양의 보석함이었습니다. 엘레나, 뭐 하는 거야? 동료 큐레이터 마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보석함에는 제가 아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만난 김영준 작가님이 제게만 살짝 귀띔해준 비밀 말이에요. 잠시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도둑은 비상구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제가 미리 경비원들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포위된 그는 결국 보석함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들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손상된 곳은 없었어요. 왜 이걸 훔치려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모를 거야. 이게 얼마나 특별한 물건인지.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석함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나전칠기에 열광하는지 말이죠. 모든 것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아시아 미술 전문 큐레이터였습니다. 하버드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도쿄대학에서 동양미술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는 자타공인 아시아 미술 전문가였죠. 중국의 청화백자, 일본의 우키요에 등 수많은 명품들을 다뤄왔지만 한국 미술은 제게 아직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엘레나, 이번에 한국국립중앙박물관과 교류 전시를 하기로 했네. 자네가 총괄 큐레이터를 맡아주게.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한국 미술에 대한 제 지식은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한국으로 출장을 가기 전 저는 한국 전통 공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영상을 보게 되었죠. 한국에선 애물단지 취급받던 물건을 빌 게이츠가 100억 주고 싹쓸이한 이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검은 칠위에 영롱하게 빛나는 자개 조각들, 그 섬세한 문양과 화려한 색채, 나전칠기라고 불리는 이 예술품이 한국에서는 버려지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더 놀라운 건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같은 세계적인 인물들이 한국의 나전칠기 작가를 찾아가 작품을 주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김영준이라는 작가의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잘나가던 증권 애널리스트에서 나전칠기 예술가로 변신한 그의 인생 스토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저는 14시간의 비행 내내 나전칠기에 대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천년의 역사, 99번의 오칠 과정, 0.1 두께로 자른 자개를 하나하나 붙이는 정교한 작업, 알면 알수록 경이로운 예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의 김수연 항해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엘레나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 항해사는 제 또래의 여성으로 단정한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안내로 서울 시내를 지나 박물관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차창 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궁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었죠. 박물관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수장고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이쪽이 이번 전시에 출품될 나전칠기 컬렉션입니다. 김 학예사가 조심스럽게 보관함을 열자
형형색색의 나전칠기 작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죠.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은 100배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가운데 놓인 팔각형 보석함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석함은 정말 특별하네요. 제가 넋을 잃고 바라보자 김학예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눈을 가지셨네요. 이 작품은 김영준 작가님의 초기작 중 하나입니다. 1990년대 후반 작가님이 증권가를 떠나 나전칠기의 길로 들어선 직후에 만든 작품이죠. 김영준 작가님이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 간절한 눈빛을 본 김학예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내일 작가님 작업실에 들를 예정이었는데 함께 가시겠어요? 다음 날 저희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김영준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작업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 같았죠. 마당에는 온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말리고 있는 자개 조각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나온 김영준 작가는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술가 특유의 열정이 가득했죠. 작업실 내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진열된 나전칠기 작품들은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십장생 문양부터 추상적인 현대 미술 작품까지 그의 작품 세계는 경계가 없었죠. 이 작품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본 어떤 아시아 미술품보다도 독창적이에요. 제 감탄에 김 작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전 그저 죽어가던 전통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는 저를 작업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제작 중인 작품이 놓여 있었는데 자개 조각을 하나하나 핀셋으로 집어 올려 정교하게 배치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나전칠기는 인내의 예술입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 걸리죠. 오칠만 99번을 해야 합니다. 99번이요? 네. 오칠을 하고 말리고 또 칠하고 말리고 이 과정을 99번 반복해야 비로소 이런 깊은 빛깔이 나옵니다. 마지막 100번째는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해져야 완성되는 거죠. 그의 철학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문득 수장고에서 봤던 팔각형 보석함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박물관에서 작가님의 초기작 보석함을 봤는데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던데 김 작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 작품은 제가 나전칠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담긴 작품입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증권가는 아비규환이었죠. 제가 추천한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은 고객들의 원망 어린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는 퇴직금을 모두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노부부도 있었고 아이들 학자금을 날린 가장도 있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내가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돈을 위해 돈을 굴리고 숫자 노름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신 건가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친정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나전칠기 장롱을 버리려고 내놓은 걸 봤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에 안 어울린다면서요. 그런데 그 순간 그 검은 장롱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버려지는구나. 너처럼 하고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친 소리 같지만 그날 밤 전 그 장롱 앞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죽어가는 전통을 살려보겠다고. 처음엔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잘 나가던 애널리스트가 하루아침에 사양산업인 나전칠기를 하겠다니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네, 미국으로 이탈리아로 디자인 공부하러 유학도 갔습니다. 까진 재산을 다 털어가면서요. 돌아와서는 택시 운전도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낮에는 택시 운전, 밤에는 나전칠기 작업.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 팔각 보석함은 그때 만드신 건가요? 네. 택시 운전하던 시절 한 손님이 제게 물었어요. 기사님은 뭐가 제일 소중해요? 하고요. 전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지금 만들고 있는 나전칠기 보석함이요. 그러자 그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보석함에 기사님의 소중한 걸 담아두세요.
언젠가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김 작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실 한쪽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죠. 놀랍게도 그것은 박물관에 있는 것과 똑같은 팔각 보석함이었습니다. 사실 그 보석함은 쌍둥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저를 위해, 하나는 언젠가 나타날 제 작품의 진가를 알아봐줄 사람을 위해서요. 그는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죠. 이게 뭔가요? IMF 때 제 조언을 믿고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은 노부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쪽지는 훗날 그분들이 제게 보낸 편지예요. 원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제가 나전 7기로 새 인생을 찾은 걸 축하한다고 쓰여 있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보석함에는 단순히 물건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환점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박물관에 있는 보석함 안에는 김 작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보석함의 진정한 주인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작업실을 나오면서 저는 묘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보석함이 제게 오게 될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 같은 것이었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시간이었습니다. 김 작가님과 함께 통인동 나전 7기 공방들을 둘러보고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조선시대 왕실 나전 7기들을 감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세대들이 나전 7기를 재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홍대의 한 카페에서 만난 20대 디자이너 지수 씨는 나전 7기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나전 7기가 촌스럽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열광하는 걸 보고 다시 보게 됐죠. 우리가 가진 보물을 우리가 몰라봤던 거예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정작 가진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고 남들이 알아봐줘야 비로소 깨닫는 것. 그것은 비단 나전 7기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전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천년의 빛, 나전 7기라는 제목으로 기획한 이번 전시는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나전 7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전시 준비를 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13세기 고려 나전 7기는 당시 중국에서도 최고급 사치품으로 여겨졌고 심지어 몽골 제국의 쿠빌라이 칸도 고려 나전 7기를 수집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나전 7기 장인들을 대거 납치해갔을 정도로 그 기술을 탐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대 한국에서는 나전 7기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아파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부피가 큰 나전 7기 가구들은 하나둘 버려지기 시작했고 젊은 세대들은 할머니 장롱 정도로만 인식하게 된 것이죠. 전시 개막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한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김형준 작가님이 직접 뉴욕을 방문하신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깜짝 선물을 가지고 온다면서요. 공항에서 김 작가님을 만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바로 그 쌍둥이 보석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왜 엘레나 큐레이터님이 진정으로 나전 7기의 가치를 이해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보석함이 당신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죠. 안에는 작은 자개 조각 하나와 함께 영문으로 쓰인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자개 조각처럼 작은 시작이 모여 큰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당신의 노력으로 나전 7기가 세계에 알려지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김영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한 예술가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신뢰의 증표였으니까요. 드디어 전시 개막일이 왔습니다. 뉴욕의 쟁쟁한 미술 컬렉터들과 평론가들이 모두 모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개막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할 작품들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닙니다. 천년의 시간과 장인의 혼이 담긴 살아있는 예술입니다. 조명이 꺼지고 전시장에 은은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관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죠. 특별히 제작한 조명 아래서 나전 7기들은 마치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전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동양에 숨겨진 보석, 나전 7기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전면 기사를 실었고 유명 컬렉터들의 문의가 쇄도했죠. 특히 화제가 된 건 김영준 작가의 현대 작품들이었습니다. 전통 기법에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그의 작품들은
동서양의 완벽한 만남이라는 찬사를 받았죠. 그런데 전시 개막 3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하루 종일 팔각 보석함 앞에 서 있는 것이었죠. 가만히 보니 그는 보석함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묻자 그는 놀란 듯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저 이 보석함을 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요. 알고 보니 그는 한국계 미국인 2세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나전칠기 장롱이 집에 있었는데 사춘기 때는 그게 너무 창피해서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다고 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깨달았어요. 그 장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미 버린 뒤였지만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김 작가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버려지는 것들의 가치를 되찾아주고 싶었다고. 혹시 이 보석함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비매품이지만 정말요.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꼭 갖고 싶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김 작가님이 말했던 진정한 주인이 아닐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사무실로 가서 김 작가님이 준 쌍둥이 보석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개의 보석함을 나란히 놓았죠. 이 보석함들은 쌍둥이입니다. 하나는 과거를 담고 하나는 미래를 담죠. 당신이 잃어버린 과거를 이 보석함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남자는 놀라워하며 2 보석함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2개 다 구매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를 위해, 하나는 제 딸을 위해서요. 이것이 첫 번째 판매였습니다. 그 후로 나전칠기 전시품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관람객들이 나전칠기를 통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죠. 전시 기간 중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한다는 젊은 프로그래머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컴퓨터 화면만 보고 살던 그였는데 나전칠기의 아날로그적인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했죠. 특히 99번의 오칠 과정에 대해 듣고는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딩도 비슷해요. 한 줄 한 줄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완벽한 프로그램이 되죠. 다만 우리는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만 해요. 이 작품들을 보니 기다림의 미학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는 작게 조각이 별자리처럼 박힌 노트북 케이스를 주문했습니다. 김영준 작가님이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를 위해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또 인상 깊었던 방문객은 80대의 프랑스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외교관이었던 남편을 따라 1960년대 서울에서 3년간 살았다고 했죠. 그때 인사동에서 산 나전칠기 보석함이 있었어요. 파리로 돌아온 후 50년 넘게 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남편이 보낸 연애 편지들을 그 안에 고이 간직했거든요. 할머니는 전시장을 둘러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손녀를 위해 작은 나전칠기 브로치를 구매했죠. 손녀에게도 이 아름다운 전통을 알려주고 싶어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전시 중반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특별 사절단이었죠. 그들은 빌 게이츠가 소장하고 있는 김영준 작가의 작품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님이 이번 전시 소식을 듣고 특별히 관심을 표하셨습니다. 혹시 김영준 작가님의 신작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김 작가님께 연락을 드렸고 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죠. 이번엔 제가 직접 전달하고 싶습니다. 20년 전 그분이 제 작품을 알아봐 주었을 때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전시 기간 중 특별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화상 통화로 참여했는데 김 작가님과의 재회를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김 작가님, 오랜만입니다. 20년 전 파리에서 산 작품들은 지금도 제 서재에 걸려 있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지죠. 감사합니다. 그때 무명이었던 저를 알아봐 주셔서 덕분에 계속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만남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고 나전칠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전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전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전칠기를 세계에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이스트 미츠 웨스트 나전칠기 현대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젊은 나전칠기 작가들과 서구의 디자이너들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 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죠. 첫 번째 협업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뉴욕의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와 한국의 젊은 나전칠기 장인 이서준 씨가 만든 맨해튼의 밤 시리즈는 출시되자마자 완판되었죠.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나전칠기로 표현한 이 작품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시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도둑 사건 말이죠. 왜 그 남자는 팔각 보석함을 훔치려 했을까? 단순한 금전적 가치 때문은 아닌 것 같았는데 사건 후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로는 그 남자는 한국계 미국인 3세로 최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한국 전쟁 때 잃어버린 가족의 이야기와 함께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나전칠기 보석함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고 하죠. 우리 집안의 보물은 팔각형 나전칠기 보석함이었다. 그 안에는 조상들의 혼이 담겨 있었다. 일기장에 그려진 스케치가 전시된 보석함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그만 이성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도둑질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과 이산의 아픔 그리고 잃어버린 뿌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김 작가님께 이 사연을 전했고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쟁은 사람만 앗아간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유산도 흩어지게 했죠. 얼마나 많은 나전칠기 작품들이 전쟁 중에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제가 새로운 팔각 보석함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과거는 되찾을 수 없지만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따뜻한 제안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예술가의 진정한 가치는 작품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간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전시가 끝난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개인적인 목적이었죠. 김영준 작가님께 직접 나전칠기를 배워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큐레이터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요? 쉽지 않을 텐데. 작가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열정을 보고는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수업은 자개 자르기였습니다. 0.1 두께로 자개를 자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죠. 손가락에 상처가 나고 자개 조각이 부서지기를 수십 번. 하지만 처음으로 완벽한 조각을 잘라냈을 때의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엘레나 씨, 재능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빨리 감을 잡는 사람은 드물어요. 작가님의 칭찬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보다 더 뿌듯했달까요? 2달간의 수련 끝에 저는 작은 나전칠기 브로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프로 작가들의 작품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첫 작품이었죠. 그 브로치에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과 서울의 남산타워를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두 도시, 두 문화를 잇는 가교가 되고 싶은 제 마음을 담은 것이었죠.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나전칠기 상설 전시관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아시아관에는 이미 중국과 일본 미술품이 가득한데 굳이 한국의 한 공예품을 위해 별도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시 때의 관람객 반응, 판매 실적, 언론 보도 등 모든 자료를 모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빌 게이츠와 여러 유명 컬렉터들이 나전칠기 상설관 설립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침내 이사회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2025년 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나전칠기 천년의 빛 상설 전시관이 문을 열게 된 것이죠. 개관식에는 김영준 작가님을 비롯한 한국의 나전칠기 장인들이 모두 초청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게스트로 그 도둑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청년도 참석했죠. 그는 김 작가님이 만들어준 새로운 팔각 보석함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보석함에 제 아이들의 추억을 담아갈 거예요. 개관식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전칠기는 단순한 공예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담는 그릇이고 기억을 보존하는 보물상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자개처럼 우리의 전통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데 김 작가님이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셨습니다. 펼쳐보니
나전칠기로 만든 명함 케이스였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빛을 담는 사람. 엘레나 로드리게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단지 큐레이터로서 작품을 전시했을 뿐인데 작가님은 제가 나전칠기의 빛을 세계에 전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상설 전시관에 혼자 남아 작품들을 둘러봤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나전칠기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고려시대 향꽂이부터 현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까지 천년의 시간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득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전칠기는 제게 그저 신기한 동양의 공예품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제가 만든 나전칠기 브로치를 달고 김 작가님이 주신 명함 케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그 특별한 팔각 보석함이 있죠. 최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도 나전칠기 전시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던 것입니다. 특히 루브르의 경우 한국 문화의 달을 맞아 대대적인 나전칠기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죠. 또한 럭셔리 브랜드들도 나전칠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메스는 나전칠기 장인들과 협업하여 한정판 핸드백을 출시했고 까르띠에는 나전칠기 기법을 응용한 주얼리 라인을 선보였죠. 한때 할머니 장롱으로 천대받던 나전칠기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럭셔리 아이템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한국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나전칠기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죠. 서울 성수동에는 나전칠기 공방 카페들이 생겨나고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 나전칠기 해시태그 NAJUNCHILGI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수만 개에 달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나전칠기 만들기에 도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자개 조각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붙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처음 나전칠기를 만들 때가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죠. 김형준 작가님도 이제는 세계적인 거장이 되셨습니다. 최근에는 제자들과 함께 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죠. 바로 나전칠기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전통 기법은 지키되 현대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십니다. 나전칠기가 박물관에만 있는 유물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숨쉬는 살아있는 예술이 되길 바랍니다. 작가님의 이 말씀처럼 이제 나전칠기는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예술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도둑을 쫓아 맨발로 뛰어다녔던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나전칠기의 진정한 가치를 이렇게까지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 팔각 보석함을 열어봅니다. 김 작가님이 넣어주신 자개 조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저는 그 옆에 새로운 것들을 더해갑니다. 첫 전시의 개막식 사진, 김 작가님과의 수업 노트, 상설관 개관식 초대장. 이 보석함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열쇠이자 두 문화를 잇는 다리이며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최근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더 라이트 인 더 다크너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입니다. 나전칠기를 통해 배운 삶의 지혜를 담은 에세이죠. 버려지고 잊혀진 것들의 가치를 되찾는 일, 오래된 것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 그리고 문화의 다리가 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뉴욕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나전칠기를 소개하고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하나요? 3D 프린터로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을 텐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기술로 하면 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나전칠기의 진정한 가치는 그 시간에 있어요. 99번의 57, 수천 개의 자개 조각을 붙이는 시간. 그 모든 과정이 쌓여서 작품에 혼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수업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나전칠기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한국계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검은 장롱이 있는데 이제야 그게 얼마나 멋진 건지 알겠어요. 집에 가서 할머니께 자랑할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물결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마치 작은 자개 조각들이 모여 찬란한 작품을 만들어내듯이요. 오늘도 저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나전칠기 상설관을 둘러봅니다. 관람객들이 작품 앞에서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나전칠기는 이제 더 이상 잊혀진 과거가 아니라 빛나는 미래라고. 그리고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팔각 보석함이 놓여 있습니다.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작의 조각들을 보며 저는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그 안에 담습니다. 언젠가 이 보석함을 열어볼 미래의 누군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도 이 아름다운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나전칠기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위해 오늘은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엘레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